할게요. 네, PT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주 아마 3주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3주간 진행이 될 것 같고 DB의 뭐 첫 번째 구조, 모델링, 그 다음에 튜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어려운 거는 사실 튜닝이 어려워요. 사실은 튜닝이 좀 어렵고 모델링에는 이게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이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델링과 튜닝을 중점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시험에 나오든 말든 중요하다. 이렇게 기본이니까. 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떤 시스템을 봤을 때 만약에 시험에는 빅데이터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죠? 빅데이터는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런데 나는 여기에 튜닝이나 모델링을 딱 공부를 했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일반 RDB의 튜닝 포인트와 빅데이터의 튜닝 포인트. 그래서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든 말든.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는 데이터 품질과, 빅데이터 측면의 품질의 차이점은 뭐냐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쓰면서. 그래서 나오든 말든 꼭 알아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어디 있죠? 두 번째도 이제 튜닝이죠. 이제 조인 방식이라고 해서 튜닝하고 인덱스까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은 이 부분은 이제 그런 거예요. 동시에 그죠? 트랜잭션이 이제 지금은 그냥 쉽게 명령어라고 생각하세요. DB에다가 명령어 처리하는데 동시에 때릴 때 어떻게 시퀀스하게 만들 거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보통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냅샷 투 올드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스냅샷 투 올드. 스냅샷은 스냅샷 찍는다 그러잖아요. 그냥 스냅샷 찍는다. 그러면 그 상태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옛날 상태의 모습이 올드하다. 너무 예전에 찍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네, 근데 약간 좀 뭐 이해는 안 되겠죠, 이 말로는. 근데 쉽게 그냥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통합 DW는 사실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건 없어요. 앞에 한 거랑은 다른 건 없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뭔가 하는 건데, 이제는 여기에서는 그런 거죠. 그냥 여기다 하나 써두면 지식 발견 프로세스라고 써주세요. 지식 발견 프로세스. 그러니까 기존에는 데이터라고 얘기하죠. 데이터가 가치가 있으면 난리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치가 있게 하기 위해서 난리지로 만드는 과정을 하려면 인프라로 통합이 필요한 거죠. 여러 데이터를 많이 갖고 와서 같이 해석해야지 의미가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발전해서 DW가 발전돼서 확장돼서 가는 게 뭐예요? 빅데이터죠. 그죠? 그래서 원래 DW 엔지니어는 빅데이터가 그냥 뭐 오픈소스 쓰는 거네. 이게 답니다. 사실은 이게 답니다. 알고리즘 자체도 그렇게 바뀐 게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보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있죠. 예, 여기에서 이미 유럴렛이나 이런 걸 쓰고 있었어요. 그 알고리즘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픈소스로 쉽게 좀 해준 거예요. 이게 쓰는 방법이. 왜냐면 얘는 이제 고가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여기에서는 지식 발견을 해서 어떻게 좀 가치를 하겠다 이거죠. 예,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똑같이 다 DW인데, 이제 DW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근데 이제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DW에 종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ETL입니다. 여기 ETL, ETT.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ETL은 데이터를 추출하고 정제하고 적재하는 과정이죠. 그냥 영어대로만 하면. 근데 데이터를 추출하려면 표준화하고 표준화 여부를 검사하고 변환하고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 요 과정은 DW가 아니라도 데이터 이관 프로젝트에 당연히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규 프로젝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소프트웨어가 없었는데 새롭게 만드는 게 거의 없고, 기존에 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차세대를 한다거나 개선한다고요. 그럼 기존의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ETL 과정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ETL은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 표준화라는 말들 있죠? 이 말도 다 ETL에 관련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5G를 써서 IoT를 하는데, IoT는 우리가 볼 때 서비스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내가 스마트폰이나 뭐가 됐든 이렇게 갖고 다니면 순간적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막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갖고 뭔가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뭐가 있어요? 결론은 데이터의 게임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제목이 ETL이라는 제목을 잡건 뭐를 잡건 ETL의 액션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만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죠. 왜? 지금도 위치 정보 되잖아요. 그죠? 지금 뭐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지금도 웬만한 거 다 되죠. 그죠? 근데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의 얼굴이나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이다. 그리고 여기에 사물은 위치는 어디고 이걸 종합적으로 뭔가 분석을 해서 무슨 어떤 해석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든 새로운 서비스. 그게 IoT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센서 붙여갖고 여기 보면 삑삑거립니다. 뭐 지금 안 됩니까? 다 되지? 그죠? 예, 그런 거는 기존에 다 했던 거고, 그래서 ETL은 반드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관점을 좀 다르게 보면 ETL과 데이터 분석의 게임인 겁니다. 앞으로는. 근데 그 데이터 분석을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쓰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쓰면 무슨 기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머신러닝 뭐 AI 뭐 빅데이터 이렇게 타이틀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기반은 안 바뀌었어요. 기반은 똑같아요. 이게 알고리즘이죠 이게. 그죠?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기계학습이라고 말을 하든 뭐라고 말을 하든. 그죠? 그래서 원래 봐보세요. 신경망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수학적인 알고리즘은 몰라요. 다행히 아는 사람도 없어. 그죠? 다 봐도 뭐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해서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보여주세요. 못하죠? 못할 것 같잖아요? 그건 느낌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무시하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라는 단어가 딱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기계학습 아니에요? 기계가 학습한다. 그죠? 기계가 학습해서 스스로 맞춰낸다. 전제가 하나 있죠? 데이터를 계속 주면.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오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어려운 말은 결론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수집할 수 있냐.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으면 반복적인 학습에서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죠. 쓰레기 들어오면 엉망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도 됩니까? 왜 중국이 AI 강국으로 될 수밖에 없는지. 15억의 인구가 만들어내는 데이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되는 거야. 미국도 1억 5천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10분의 1밖에 안 돼. 우리는 뭐야, 5천만? 5천만 되나? 5천만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할 거냐. 5천만의 데이터를 갖고 꿍짝하는 거랑 15억 인구로 꿍짝하는 거랑 정확도 누가 높겠어요? 15억이 높죠. 그거는 수학적인 모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알고리즘을. 예,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현재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내려야 돼. 왜 중국의 AI가 강국인지.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이, 이제 결과적으로 쓰레기가 오면 쓰레기 결과가 나오니까, 그죠? 이제 퀄리티인데, 그죠? 품질을 얘기하는 건데, 이 표는 저거가 똑같아요. 뭔가를 평가하는 절차. 앞에 데이터 품질이라는 단어를 신경 쓰지 마 보세요. KPI를 결정한다. 항목을 결정한다. 맞죠? KPI를 측정한다. 그죠? 측정했으니까 뭔가 잘못되게 개선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어떤 핵심 절차, 단계, 그죠? 그게 있는데 항상 외우고 있어야 될 게,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계획서라고 나오는 단어, 뭐뭐 플랜 이렇게 나오면 플랜이 갖는 항목은 똑같거든요. 앞에 제목이 뭐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TL, 뭔가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는, 그죠? 그게 DWA ETL이 아니어도, 그죠? 그 단계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를 평가하는 절차. 목적은 뭐고, 전략은 뭐고, 실행 방법은 뭐고, 실행 방법을 어떻게 잘했는지 하기 위해서 KPI를 정의하고, 측정 방법을 정의하고, 측정하고, 개선하고. 이 절차죠. 이 단계를 기계처럼 외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시험이나 이런 걸 볼 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평가 절차 써도 되나? 그냥 물어보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써도 돼요. 그래서 그 블럭을 다 넣는 거예요. 블럭. 아까 그 세 가지 블럭 있죠? 그죠? 그 중에 세 개 중에 제일 후진 거 하나를 찾으라면 계획서입니다. 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못 쓰니까.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쓰면 평가 절차를 포함하죠. 그죠? 그래서 그 세 개 중에 한두 개를 고를 때는 제일 마지막에 정 안 될 때 고를 때 계획서를 고르는 거예요. 계획서를.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DBMS의 종류들이죠. 뭐 GIS DB가 있건 뭐 MMDB가 있건 이제 오히려 이쪽의 이슈는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는.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MMDB가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배포가 됐고 시장이 이렇게 성장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상태가. 그리고 GISDB가 우리가 이슈가 있는 적이 있었는데 그 한 이명박 정부 때 그 지리정보 시스템 공간 데이터 구축을 했어요. 그 우리나라 자체로. 이제 그럴 때 공공의 GIS 엔진들을 배포하고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자, 그럴 때 좀 이슈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뭐 그냥 깔려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즘은 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오픈 소스잖아요. 오픈 소스로 다 제공을 하다 보니까 상용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살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좋긴 한데 공짜니까. 그죠? 공짜니까 좋긴 한데 그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답쓰면 이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긴 하다 이거죠. 근데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뭐예요? 기술력을 확보할 수 없죠. 그죠? 우리는 다 오픈소스를 쓰니까 조그만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는 다 무너져 버리죠. 그죠? 살아남는 데는 어디만 살아남아요? 글로벌한 대기업만 살아남아요. 소프트웨어 중에.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오픈소스로 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이 오픈소스 만들면 안드로이드가 답이에요. 빨리 팔고 떠나야 돼요. 구글에다가 안드로이드 팔고 도망가야 돼요. 그게 비즈니스는 답이에요. 중소기업이 만들었으면. 자, 그 다음 계속 보죠. 그 다음은 이제는 SQL인데 여러분들 그 시험에 SQL도 나와요. 나옵니다. 시험에 기출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거죠. 다음 테이블을 생성하고 외래 키를 잡는 그죠? DML을 써라. SQL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게 뭐예요? 아주 뎁스 있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 이거 SQL 다 쓸 수 있고 연필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도 모델링 할 수 있고 그러면 SQL 쓸 수 있으면 테이블도 생성할 수 있죠. 이렇게 연필로. 그죠? 그거와 빅데이터 DB는 어떻게 만드는지 상대 비교하라고요.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도 자 RDB에서는 이렇게 하는 건데요. RDB에서 이걸 똑같이 빅데이터로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원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빅데이터가 나와도 그땐 이거 긁고 오는 거고. 그래서 DB 쪽에 이런 것들은 나오면 몇 점짜리예요? 2교시예요. 2교시에서 거의 뭐 다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빅데이터 중에 그 교재를 아마 그 교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몽고DB를 열어줄게요. 몽고DB를. 그럼 몽고DB의 구조로 얘로 다 만들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몽고DB.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건 뭐 그냥 예제인 거죠. 자, 그러면 어디죠? 여기부터인가요? 네. 오랜만에 쓰니까 이게 좀 가물가물하네요. 그죠? 여기부터죠. 자, 한번 보죠.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영어로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는데 아키텍처는 기계처럼 뭐 나와야 돼요? 구성 요소. 어떤 구성 요소가 있냐? 그 다음에 상호작용.
상호작용. 이거를 인터페이스라고 불러도 됩니다. 상호작용. 그 다음에 제약사. 그 다음에 뷰. 누가 이 문서를 보냐? 그럼 그 사람이 알아듣게 해줘야 되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모델링 기법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용어에 대해서 빨리빨리 정의가 되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는 뭡니까?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구성 요소와 구성 요소들 간의 인터페이스, 그죠? 그리고 제약사, 그리고 개발자가 DB를 보는지, DBA가 DB를 보는지, 모델러가 보는지, 유저가 보는지에 따라서 알아둘 수 있는 용어와 모델링 기법. 그죠?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있는데, 여기 스키마 있죠, 스키마. 이 영어로 스키마 나오면 그냥 무조건 아키텍처로 해석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구성 요소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아까처럼. 자, 그런데 3층 스키마다라고 그랬어요. 3층 스키마. 그러니까 계층이 아파트가 3층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층 스키마는 반대로 뭐 비슷하게 얘기하면 2층 스키마는 뭐예요? 그런 건 없는데 X가 바뀌면 Y가 바뀌는 것에서 의존성이 크죠. 그죠? 3층 스키마는 기본적으로 여기 레이어 아키텍처를 써요. 아키텍처 스타일, 아키텍처 패턴. 그죠? 무슨 말이에요? 패턴 뭐라고 그랬죠?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러니까 아키텍처 패턴이니까 아키텍처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뭐예요? 유연성이 있는 모델이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한 해결책? 레이어. 레이어로 하세요. 그리고 레이어로 DB에서 만들었어. 3층 스키마라고 불렀다고요. 그럼 3층 스키마의 목적은 뭐예요? 독립성이죠. 이게 유연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죠? 독립하니까 유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박스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해? 여긴 물리적이야. 여기는 유저가 있어. 여기는 모델링이야. 이렇게 딱 만들어 둔 거죠, 지금. 그게 3층 스키마예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거, 가장 위쪽에 있는 게 뭐예요? 외부 스키마죠. 익스터널. 그죠? 익스터널. 누가 있어요? 유저가. 사용자는 이것만 보는 거잖아요. 뒤에가 뭐가 돼 있던 난 모르겠다. 그죠?